홍준 교수님께서 이 박정희 정권의 큰 정치의 틀이 공작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작 정치를 우리 언론 쪽에서 되게 이제 조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조작을 위해서는 당연히 언론의 협조, 언론과 한 통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이 공작이나 조작이 제대로 먹힐 수 없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공작 또는 조작으로 유지가 되었다면 언론을 확실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었겠죠. 또 처음부터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이 없었고,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해서 그 정당성을 창출해야 됐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한 조작을 통해서 정당성을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언론의 통제가 더 필요했다는 거고요. 또 아까도 김동준 교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정권의 위기 탈출을 위한 조처들을 많이 취하고 그게 다 공작이었는데, 그런 경우 그 위기 탈출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을 속여야 되고, 속이려면 역시 언론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유신과 같은 친위 쿠데타라든지 체제 공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언론을 통한 어떤 조작, 국민을 속이는 그런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언론을 처음부터 장악하고 마음대로 통제하고 결국에는 그냥 나팔수로 이용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해방 직후와 이승만 정권 때까지는 그래도 언론의 나름대로의 어떤 독립성이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박 정권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점점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신여 또 나파수가 되어버리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가 오늘까지 일부 언론에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박 정권의 그 정책의 큰 틀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언론사를 현대적인 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사주를 통해서 언론인들을 이제 통제하는 거죠. 정치 권력이 직접 나서서 말 안 듣는 언론인들을 이 폭력으로 또는 형사 처벌을 하거나 테러를 가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박 정권이 써먹은 수법은 기업으로 언론사를 큰 기업으로 육성하고 이 사주의 이권을 크게 보호하고, 또 이 차관 같은 걸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가령 조선일보 같은 것은 이 코리아나 호텔을 짓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특혜를 줘서 언론인을 기업인으로 만들고, 그 기업인을 통해서 언론사 사주를 통해서 언론인들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그 통제가 그렇듯이 통제 대상이 너무 많으면은 통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통제를 줄이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언론 통폐합으로 나타났고요. 몇 번에 걸쳐서 언론 통폐합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또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그대로 또 써먹었습니다. 그러고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언론인을 회유했습니다. 가령 유정이 같은데 7, 8명씩 이렇게 끌어들여서 언론인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을 시키고요. 또 각 부처마다 이 대변인제를 두어서, 그걸 대변인으로 가는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회유하는 방법이 됐었죠. 그리고 청와대의 공보실이나 이런 책임자로 언론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직접적으로 언론인을 이제 회유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도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테러를 한다든지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다른 비밀리에 행해지는 또 다른 폭력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여기 계신 많은 그 당시 언론인을 하시던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등 몇 군데에서 1974년도 그 언론 자유 실천 운동 같은 걸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언론 사주에 의해서 잘리고 그럼으로써 거의 언론인들이 저항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언론은 거의 완벽하게
유신 정권의 어떤 나팔수로서 신으로서 그 역할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1974년에 동아일보의 그 광고 탄압도 사실은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선 사주가 이제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지고 사주가 알아서 이 자유실천운동을 하는 기자를 자르고 양사에서 동아조선에서 145명인가 잘린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로는 효율적이고 박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언제든지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통제에 의해서 대학생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유신 체제 하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컸고 거의 사람들이 언론의 난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언비어에 의해서 사실을 알고 믿었죠. 그 당시 유언비어가 굉장히 흥행했던 것도 언론이 불신을 받았다는 증거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언론 통제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정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론 통제하면 당시로서는 매우 유리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계속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권이 정권 말기에 이 부정부패가 터지는 이유가 정권 초기에는 강하기 때문에 언론도 말을 좀 들어주고 협조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들이 적폐된 것이 하나하나 터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론을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그런 정권 말기에 그런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이 더 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산국가가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언론을 너무나 철저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언론이 뭔가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도해서 그때그때 그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북한에서 보듯이 언제나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잘 돌아가는 것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대처를 안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터지면서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 언론을 통제를 했다는 것이 결국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언론 통제 역설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이 동아조선 사태 때 약 145분의 언론인들이 이 퇴사를 당해서 할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유신 정권에서는 이분들을 취직을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회사 받아주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글쟁이라고 해서 글쟁이들이시니까 결국 한 게 전부 다 출판업이에요. 출판업으로 가서 낼 수 있는 책이 뭐겠어요? 비판적인 책이죠.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책. 이제 대표적인 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제 비판 이론 같은 거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비판 이론, 비판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 당시 여기 출판사를 하신 분들 좀 많이 와 계신데 그걸 읽고 학생들이 의식화돼서 1980년대 학생운동이 굉장히 격렬해지는 거죠. 그 학생들이 잘려서 80년대 말, 80년대 중반부터 잘려서 군대 갔다 돌아와서 또 할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출판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더 독해서 더 강한 비판적인, 체제 비판적인 책들을 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에 나온 책 중에 세계에서 가장 레디컬한 책은 전부 번역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을 보고 90년대 학생들이 의식화가 된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면 당할 때는 괴롭고 그렇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은 정권이 그렇게 민주화, 아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 김대중 선생님을 키워준 게 박정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키워준 거 그 너무 상황적으로 설명하는 거지만 그분은 자신의 노력과
영민함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민주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그 성균관 유생들의 올바른 말하는 면면한 그런 전통과 함께 이 탄압에 의해서 탄압을 받은 사람들의 저항정신, 그리고 특히 저는 이 기자분들이 출판사 만들어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지하 언론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인물이라든지 그 당시 뭐 한겨레 같은 것은 나오지 못했지만 지하 언론 또는 유언비어, 소련에서도 유언비어가 굉장히 횡행하고 신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스탈린 치하라든지 이런 데서. 네, 우리도 언론이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유언비어, 지하 언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실을 전하는 매체로서 큰 역할을 했고, 그렇게 볼 때 이 언론을 철저하게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 정권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100%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항시 빈틈이 있게 되고 그 빈틈을 비집고 우리가 진실을 전하게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현실을 보게 되고 의식화되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도 가능해졌고 약간 지금 몇 년 동안 후퇴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간에 민주화도 달성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